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기대되거든요.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배우나요? 네. 오늘은 초점 조절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자, 이 초점 조절은 뭐 흔히 그까짓 것 하기가 쉽지만은 의외로 쉽지 않은 구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이 카메라가 초점을 맞춰주는 것은 그냥 거저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에 있는 어떤 기능을 조작하여야만이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조작법에 정통하지 않거나 혹은 조작법을 잘못 오조작하거나 또 숙달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촬영할 때마다 애를 먹는 게 바로 이 초점 조절입니다. 초점 조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초점 조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핸드 블러라고 아시죠? 네. 이 핸드 블러 때문에 많은 사진인들이 애써 찍은 사진을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안타깝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 초점 조절이 잘못되어서 그 사진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결함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지나치기 쉬운 경우가 무엇이냐면 조그만 이미지를 보고 이거 잘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크게 확대를 하고 보니까 흐릿해지는, 비로소 이제 그때 초점이 잘못 맞았구나 하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찍을 때 신중하게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을 큰 이미지로 확대를 해 보면서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그런 그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점검을 늘 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과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것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초점은 카메라가 그냥 맞춰주는 거 아닌가요? 예, 카메라가 그냥 맞춰주는 것은 아니고, 카메라에 있는 그 어떤 기구를 아까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이게 뭐 수동 초점도 있고 자동 초점도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수동 초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동 초점은 자동으로 해주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수동 초점이건 자동 초점이건 카메라의 기능을 정확히 조작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한번 초점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동 초점은 촬영자가 직접 거리계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고요. 이때 촬영자는 자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면서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자, 뭐 쉽지 않겠죠? 예, 요즘 뭐 세대들이야 다 자동 초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수동 초점 카메라를 사용하라면 아마 거의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옛날이라고 뭐 다 어떤 뭐 초보자들도 다 이거 사용했으니까요. 자, 이런 그 수동 초점 방식은 그 정밀도를 더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변천을 해왔는데, 우리 잠깐 그 참고 삼아서 또 재미 삼아서 어떤 초점 방식의 카메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창기의 카메라는요, 예, 이 카메라가 되겠죠?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이게 카메라냐고요? 예, 보물상자 같는데. 예, 카메라입니다. 네. 좀 오래된 카메라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을 이제 고정 초점 방식이라고 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물론 편하긴 하지만 대신에 오늘날처럼 정교한 초점을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카메라의 일종으로서 또 뭐 이런 종류 거도 역시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고요. 이런 걸 고정 초점식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조금 발전이 돼서 이제 촬영자가 대략 거리를 눈으로 어림짐작해서 카메라에 있는 거리계의 메타수를 대략적으로 맞춰놓으면 찍히는 그 방식의 카메라인데요. 자, 이걸 목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 정도는 몇 메타가 되겠다, 이런 거리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아마 좀 쉽진 않겠죠, 요즘 저 사람들. 같은 사람은 못 찍겠는데요. 전 거리 감각이 너무 나하고 요 거리가 없어서요. 얼마나 될까? 잘 모르죠? 네. 자, 이런 사람은 이게 참, 이게 참 목축식이 참 어렵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 이제 조교처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개량된 방식. 아, 대략 이건 가까운 거리다. 아주 먼 거리다. 중간 거리다. 이렇게 대략 몇 가지로 구분해 놓고 그냥 가까운 거리면 가까웠다. 표시된 쪽에. 아주 먼 거리다 하면 먼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해 놓고요. 거기에 맞추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표시가 있는데 거기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대략 할 수 있겠나요? 사람 얼굴, 뭐 무슨 그림, 상그림 나오고, 그러니까 먼 데란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거리를 대략적으로 표시해 놓고 맞추는 좋은 포커스 방식의 조금 개량된 그런 방식의 수동 초점 방식이 있고요. 이제는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가 개발이 이제 된 거죠. 자, 이것은 거리계 연동식이라고 그래서 화인다의 어떤 특정한 지점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육안으로 직접 피사체를 확인하면서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뛰어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그런 그 거리계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인데 이건 카메라가 소위 SLR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거리가 안 맞으면 실제로 보이는 화인다의 상이 흐리거나 또 이제 맑아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제 현재까지 수동 초점에서는 이것이 가장 진보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진보됐건 안 되건 수동 초점은 촬영자가 직접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숙달되지 않으면 수동 초점은 대단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수동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기요. 자세 중에 뭐가 빠졌죠? 받침? 그렇죠. 예. 항상 이 자세를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때 그 조교의 왼손은 카메라를 받치면서 거리계를 조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엄지와 검지로 렌스에 있는 거리계 링, 포커스 링 혹은 거리계 링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조금 측면을 보십시오. 저쪽을 향해서 현재 지시봉이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거리계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조교가 돌려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이렇게 거리계를 돌리다 보면 화인다가 밝고 또 흐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거리계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쉽지가 않죠? 됐습니다.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먼저 카메라의 거리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거리를 맞추는 것은 렌스 쪽에 위치한 거리계 링이라고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메다와 피트로 표시되어 있는 거리계 눈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계 눈금을 자세히 보면 근거리 몇 메다 혹은 몇 피트에서부터 원거리 몇 메타 몇 피트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 거리계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카메라로 얼마에서 몇 메다에서부터 몇 메다까지 조정이 가능한지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요, 선생님. 가까이서 찍으려고 하니까 초점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죠? 예. 흔히 이제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조금 크게 찍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를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초점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카메라의 메커니즘상 어느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단거리 촬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계를 보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내가 가진 카메라, 내가 가진 렌스의 최단거리가 몇 센치인지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일정한 원거리 이상은 무한대로 떨어지는데 뭐 저 몇 킬로에 있는 걸 가지고 초점을 맞추려고 화인달을 보면서 거리계를 계속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정한 거리 이후에는 무한대에 놓으면은 거리가 저절로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계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최단 거리와 또 무한대의 거리를 확인해 두는 이런 것 이유도 있습니다. 자, 저기요. 네. 요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화인달을 보니까 이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이 이제 그림은 화인더에 있는 초점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자, 수동 초점용 전용 스크린인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는 세 가지의 초점 맞추는 기구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죠. 자, 우선 스크린의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걸 매트 스크린이라고 해서 초점이 맞으면 선명하고 맞지 않으면 전체가 흐려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렌스에 따라서는 이 매트 스크린 가지고는 정확히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바깥 원과 안에 원이 있는데 바깥 원 쪽에 보면은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리더릿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장치를 해놓은 그 마이크로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될까요? 마이크로 프리즘. 마이크로 프리즘. 예. 이제는 그 마이크로 프리즘을 사용하면 보다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도 초점 맞추기가 어려운 렌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렌스에 대해서 배우시면 알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맨 안쪽에 있는 원을 사용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부분을 스프리트 이미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스프리트 이미지. 예, 발음 좋고요. 스프리트 이미지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상하로 물체가 갈라집니다. 자, 이건 뚜렷하죠. 그래서 어떤 렌스든지 요 가운데에 스프리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물론 다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초점 맞추는 기구들을 렌스에 따라서 적절히 다룰 줄을 알아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해되셨나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동 초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카메라를 한번 바꿔보시고 자동 초점용 카메라로. 네, 그럼 이건 자동이니까 쉽겠네요? 물론 쉽겠죠. 자, 그런데 자동 초점을 구동을 할 때 아까 수동 초점은 우리가 렌스를 촬영자가 돌리면서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 초점은 렌스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의 셔터 릴리스 버튼이라고 배웠죠. 네. 셔터 릴리스 버튼 1단, 2단 배웠죠. 네. 그 1단을 누를 때에 자동 초점인 AF가 구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 초점을 할 때는 린스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셔터 릴리스 버튼을 1단을 살짝 눌렀을 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찍기만 하면 되나요? 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동 초점이 또 무조건 뭐 누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그 원하는 곳을 카메라가 몰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곳을 카메라가 인지할 수 있도록 촬영자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화인더에 보게 되면 초점을 어느 곳에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초점 타겟이 있어요. 그 초점 타겟을 자기가 원하는 피사체에 잘 겨냥을 하고 구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이렇게 초점 타겟을 촬영 목표물에 겨냥을 해서 셔터 릴리스 버튼을 일단 누름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초점 타겟이 하나인가요? 아니요, 여러 개인 거. 여러 개죠. 예. 초점 타겟의 형태는 초창기의 자동 초점 기구 카메라에는
뭐 하나 정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자동 초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개 배치를 해놨고요. 이제 카메라 회사마다 독자적인 그런 초점 타켓을 다채롭게 배치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화인다에 있는 여러 개의 초점 타켓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주로 찍겠다라고 하면 초점 타켓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놓고 찍는 것이 편리하고요. 뭐 위쪽에 주피사체가 배치되어 있다면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화인다에 들여다보고 초점 타켓을 이동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이동하는 방법은 카메라마다 틀립니다만은 초점 타켓을 LED가 점등되는 그 단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점등하게 된 다음에 조정 다이얼을 돌리면 초점 타켓이 상하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와, 자, 그러면 움직여요. 예, 초점 타켓이 그 여러 개의 타겟으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쪽에 고정을 시켜서 촬영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초점 타겟을 이동해서 찍는 경우는 삼각대를 사용을 할 때 외에는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운데 초점 타켓을 고정을 시켜놓고 다음에 그 초점 고정 장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주로 그렇게 많이 찍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네. 자, 여러분 그 카메라에 초점 타켓을 가운데로 일단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피사체가 가운데에 있으면 뭐 다행이지만 대부분 뭐 우리 작가들이 찍는 사진에서는 중요한 피사체가 가운데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도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은 황금 분할선이라고 하는 좌측이나 우측, 위나 아래쪽에 배치가 되는데 그쪽에 주 피사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가운데에 있는 초점 타켓을 일단 자기가 목표로 한 그 피사체에 겨냥을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셔터 릴리즈 버튼을 1단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점이 딱 맞춰지게 되는데 이때 1단 누름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시 카메라를 돌려서 원래 화면으로 구도로 맞춘 다음에 2단을 누릅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초점을 맞춘 그 피사체는 초점이 그대로 맞은 상태로 구도는 원래 원했던 구도로 촬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즉 1단 누름에서 원하는 피사체로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대로 그걸 유지한 채 구도를 다시 재정리해서 2단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이 검지손가락이 셔터 릴리즈 버튼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죠. 예,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거 어느 정도까지는 연습이 돼야 실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초점이 맞았고요. 네. 2단 누릅니다. 찍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저한테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 화면의 한쪽으로 이렇게 구도가 잡혀 있고 정 가운데를 포함한 나머지는 화면의 다른 쪽으로 배치가 된 상태에서 저의 초점이 원활하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참 잘하셨어요. 네. 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선생님, 네. 삼각대로 초점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왜 그런 거 하니? 카메라를 들고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쪽에 초점을 일단 맞추고 카메라를 이동하기가 쉬웠는데 삼각대일 경우에는 헤이드를 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자기가 원하는 쪽을 초점 타겟을 겨냥한 다음에 AF를 구동시켜서 초점을 일단 맞추세요. 맞춘 상태에서 카메라에 있는 수동 초점 모드로 전환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 초점이 그대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눌러도 AF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즉 초점이 고정된다는 뜻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마음대로 구도를 조정해줘서 찍으면 아까 맞춘 그 부분의 초점이 정확히 맞은 채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되게 쉽네요. 그렇죠? 예. 예, 아주 참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이거는 나만의 노하우거든요. 아, 그래요? 저한테만 살짝 그렇죠. 예.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춤이 잘 안 맞네요. 아까 잘 됐었는데. 어떻게 안 맞아요?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초점 모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초점 모드가 아마 아까하고는 다른 모드에 나와져 있을 것입니다. 이 초점 맞추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셔터 릴리즈 버튼을 한번 누르면 초점이 딱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이 단속 모드. 카메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우는데 뭐 니콘 같은 경우에는 원샷이라든지 싱글이라든지 니콘의 싱글이군요. 캐논이 원샷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속으로 이번에 움직이는 모드가 있는데 그거는 셔터 릴리스 버튼을 눌러서 한번 초점이 맞았다 할지라도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촬영자가 카메라를 이동해서 초점 타겟이 다른 곳으로 변하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초점이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자, 왜 이런 장치를 해놨느냐면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때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환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속 모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 한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요즘 이제 신기종에 간혹 탑재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싱글 모드와 또 연속 구동 모드 혹은 이제 수동 초점 모드를 이렇게 합쳐놓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속으로 초점이 일단 고정됐을지라도 물체가 이동되는 것을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또 연속적으로 그때 움직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AF 모드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자동으로 초점이 맞아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엔 얼른 카메라의 렌스 쪽에 초점 조절 링을 돌리면 수동으로 전환돼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기능이죠. 이제 이런 다채로운 기능들이 이제 카메라마다 탑재되어 있는데, 요건 뭐 여러분들이 잘 자신의 카메라를 살펴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카메라가 고장났나 봐요. 초점이 안 맞아요. 카메라가 금방까지 잘 쓰던 카메라가 왜 고장이 나나? 저것을 지금 초점 맞추려고 했군요. 네. 예. 자, 그 원인이 있죠. 카메라 고장은 아니고. 자, 우리가 그 사용하는 자동 초점 카메라의 자동 초점은, 만능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데, 어느 때는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 왜 그런 거 하니, 그 자동 초점 카메라의 원리를 보면, 좀 어려운 말로 위상차 검출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위상차 검출 방식.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밝은 곳, 어두운 곳의 차이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검출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찍으려고 하는 지금 저 물체가 저 흰 벽이란 말이에요. 네. 자, 흰 벽에는 밝고 어두운 그런 그 차이가 없어요. 즉 위상차가 없다는 뜻이죠. 위상차가 없다 보니까 초점이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원리상. 네. 그래서 어떤 뭐 동일한 색감이라든지 또 동일한 무늬 이런 경우에는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또 있는데 아주 밝은 곳 이런 경우에도 이 카메라의 AF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밝은 어떤 광원을 촬영하려고 한다든지 또 이제 석양행 무렵에 물에 비추인 반짝이는 그 물살을 찍으려고 이렇게 그 카메라를 댔더니 계속 카메라가 버벅거리고 초점을 못 맞추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밝은 광원이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또 어두운 경우 그래서 어느 정도 조도가 떨어지면 자동 초점이 검출을 못해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자동 초점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촬영을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자, 이럴 때는 수동 초점으로 바로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못하면은 그 좋은 장면 그냥 못 찍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지금 우리 조교처럼 오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AF 자동 초점 카메라라 할지라도 수동 초점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법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네, 아주 좋은 거 배웠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초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공부를 해본 결과 좀 이해가 가나요? 예, 너무 재밌었고요. 초점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조교처럼 다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해도 그대로 또 있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는데 아까 설명한 초점을 고정시켜서 이동하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숙달을 시켜 놓으면 평생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조교도 한번 연습해야죠? 예, 지금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1단 공기구 2단 네. 예, 바로 이렇게 해서 촬영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많은 걸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의 좋은 강의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 여러분 건강하세요.